네, 이 노래 들으니까 참 어제 저녁에 있었던 축구 경기 떠오르는데요. 참 암담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기분 좋지 않지만 오늘은 뭐 그 축구와는 상관없이 네. 공채 승리를 위하여 위하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취업 준비생 여러분의 취업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분이죠.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분인데요. 위포트의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예,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이 날씨가 정말 추워졌죠. 예. 어떠세요, 건강? 아, 건강 좋습니다. 다리도 요즘에 아프시고. 예, 아이언맨 70% 완성. 이제 목발을 다리는 목발을 괜찮으신 두 거죠? 개에서 한쪽으로 줄였고요. 그렇습니까? 아, 그런데 제가 한 3달 정도 왼쪽 다리 다친 다리를 안 쓰고 이렇게 편히 쉬게 했더니만 네. 힘이 없어서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지금도 다리 굵기가 달라요? 달라요. 예, 오른쪽에는 빡 근육, 왼쪽에는 날씬한 다리. 뭐 빠꾸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도 네. 지금 한참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힘이 빠질 때도 있고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힘들수록 힘이 생겨요. 맞아요. 인생 길게 보면 네. 힘들수록 힘이 생기니까 네. 그냥 제 왼다리처럼 편히 쉬게 하지 말고 예. 계속 다그치십시오. 우리 그 선생님들 중에 또 되게 그 어떤 강단 있게 독서를 퍼붓는 우리 조문혁 쌤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김태훈 쌤은 또 굉장히 희망 전도사 같은 느낌.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 통해서 또 힐링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도 함께, 이분도 함께 한단 말이 이제 좀 어색합니다. 항상 함께 하기 네. 때문에요. 커리어 관리지 임소왕 박사님도 오늘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임성화입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기업의 합격 전략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디입니까? 네, 예. 태성 쌤 알려주시죠.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추측을 해보시겠어요? 제가 그 CF를 문제 문제를 좋아해. 많이 문제 좋아해. 자, 저 보세요. 파파파 놓치지 않을 거예요. 팀이. 이거 약간 뭐지? 뭐 화장품 쪽에 네, 그죠, 화장품. 그죠, 그죠?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예. 탕웨이가 선전한 아하. 거 있죠? S. 그렇죠. SK2를 만든 데 있죠. 네. 또 하나는 페브 이런 것도 만들었고요. 페브. 예. 예. 그리고 최근에 그 1988에서 나왔던 그 유준열하고 이동희가 선전한 그 웬열 움직임이 웬열. 예, 움직임이 플렉서블, 예, 뭐 그거요. 예.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맞아요. 어딜까요? 여기 좀 알죠. 알죠, 예, 저 당연히. 예전에도 마케팅 하는 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이기도 한데 네. P&G 아닙니까? P&G입니다. 예. 예, P&G가 이번 주 일요일 날 밤 11시 59분에 마감을 합니다. 예, 이 P&G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볼 거고요. 59분, 59초죠? 예. 일부는 있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 97% 정도 가구가 네. 이 P&G 제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채용 분야 어떤 거예요? 예? 채용 분야 좀 알려주세요. 채용 분야는 이제 IT 어소시에이트 매니저라는 부분 하나 하고요. 세일즈 쪽인데 세일즈 어카운트 매니저라는 쪽 두 분야를 채용을 하고 있고요. 각각 약 10명 이하로 뽑을 겁니다. 예. 세일즈는 알겠는데 괄호 안에 어떤 어카운트 매니저. 예.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이게 또 우리말로 바꾸면 크게 뭐 있어 보이는 게 아닐 것 같은 느낌 들기도 하고 예. IT 어소시에이트 매니저도 그렇고요. 예. 좀 영어로 들으니까 생소한 느낌이 어려워요. 들기도 예. 해요. 그러니까 IT 어소시에이트 매니저와 세일즈 어카운트 매니저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풀어서 해주세요. 예, 그 먼저 외국계 기업의 직무, 직책 요거는 좀 말을 붙이는데 좀 특징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IBM에 입사를 했었을 때 젊은 한 30대 초반 되는 분이 나 영업 대표야라고 하면서 명함을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어우 정말 존경했죠. 왜냐하면 이 젊은 나이에 회사의 대표가 됐단 말이야. 네. 영업의 총괄 뭔가를 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고객 중심으로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래서 영업 대표하면 이 솔루션, 이 브랜드에 대해서는 고객 대할 때 내가 우리 회사의 대표야. 아하. 예, 어떤 이런 책임감을 더 부여해준 거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어카운트 매니저라는 게 있고 어소시에이트 매니저. 그러니까 신입으로 들어가도 매니저라는 이름을 굉장히 어허. 잘 붙이거든요.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IT 어소시에이트 매니저는 이쪽에 이제 IT와 관련된 거겠죠. 모바일과 소셜, 클라우드, 빅데이터 뭐 이런 기술적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솔루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솔루션을 직접 개발한다기보다는 그런 것을 프로젝트 매니저하거나 고객한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그 요구를 분석하거나 보완을 담당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그 IT와 관련된 것들을 개발, 유지, 보완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곳이고요. 세일즈 어카운트 매니저 같은 경우에 어카운트라는 게 이제 여기서는 고객이에요. 고객이에요. 그렇죠. 고객사를 아, 어카운트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어허. 그래서 세일즈 같은 경우에는 내근직과 외근직이 두 개가 있는데요. 내근직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를 담당을 해서 이 브랜드 전략을 바탕으로 채널별로
그 어떻게 입점을 하고 행사를 하고 어떻게 진열을 하고 가격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것을 내부에서 전략을 짜는 사람들이 있고요. 지금 어카운트 매니저라고 돼 있는 것은 외근직이에요. 그래서 채널별로 팀이 구성이 돼 있고 거래처별로 그러니까 대형 마트라든가 할인점, 슈퍼체인 뭐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해서 여기에 담당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저는 어카운트가 뭐 다른 의미인 줄 알았는데 뭔 이게 줄 알았어요? 그 회계 뭐 회계. 이런 네. 쪽인 줄 그렇죠. 알았는데 그렇죠. 우리 고객사 우리가 담당하는 고객사를 어카운트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는 참 어렵습니다. 방대하고도 넓습니다. 뜻이. 네, 자, 이 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특히 여자들이 참 많이 가고 싶어하는 그렇죠. 외국계 기업인데요. 외국계 기업 P&G에 대해서 채용 특징사항은 뭐가 있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자격 기준으로 보면 일단 IT는 IT 관련된 전공자들이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일즈 같은 경우에는 전공 무제한입니다. 그 예. 자격 특별한 자격 제한은 없고요. 이게 보통 문과생들도 이제 많이 가죠, 이런데. 그렇죠. 여기 많이 선호합니다. 예, 네. 할만합니다. 여기. 그리고 입사일이 늦어도 2017년 1월에는 입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입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내 내가 여기를 지원을 했는데 탈락했어. 그럼 재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 1년 여러 가지 동안 이유들인데. 너는 그거를 부족한 부분을 함양하지 못했을 것이다. 뭐 이런 그렇죠. 거예요? 1년 동안 충분히 어. 우리가 떨어뜨렸을 때는 1년 내에 그것을 다시 이렇게 복구할 수 있는 그 정도 충분한 시간은 아닐 것이다라고 아하. 예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후에 만약에 지원을 했다면 예. 그 정보가 저장이 있습니다. 되어 저장되어 있고 자동으로 탈락을 하고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은 블랙리스트인 거네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지원 직무 같은 경우에도 지금 2개의 직무가 떴는데 중복 지원했을 경우에 탈락시킵니다. 네, 중복 지원 불가하고요. 제출 이후에는 이력서 수정이 불가하고요. 네. 이게 지원 직무별 개인별로 이제 처음에 지원서 접수한 이후부터는 일정과 프로세스들이 달라져요. 아, 이게 공통적인 게 아니고. 예, 입사일도 달라질 수 있고 면접일도 달라질 수 있고요. 네. 굉장히 개별적으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뭐 복붙에 굉장히 좀 익숙하신 분들은 여기 썼다가 낭패 볼 수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P&G 채용 전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우리 송아 쌤께서 알려주시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네, P&G 채용 전형과 특징을 알아볼 텐데요. P&G는 워낙 우리나라에서 입지도 탄탄하고 오랫동안 훌륭하게 해줬던 회사이니 만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내 대기업과 유사한 채용 전형을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계 기업 중에서도 인적성을 보는 기업이라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데요. 먼저 지원서에서는 문서 첨부에서 영문 레주메와 커버레터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글자 수는 64,000자 그리고 파일 5개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전형해서 제출할 시에 온라인 테스트를 간단히 보는데요. 이 설문조사는 그냥 개인의 설문조사가 아니라 미니 인적성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류 전형에서 통과한 사람들은 인적성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서류 전형 발표 10월 17일 그리고 11월 중에 개별 통보를 통해서 인적성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적성에 대해서는 수리, 도형, 그리고 논리, 그리고 독해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테스트하게 되는데 인적성 문제는 방송 후에 잠시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인적성을 보고 난 뒤에는 1, 2차 면접 전형이 이루어지는데요. 1, 2차 면접은 10월 25일 이후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사람에 따라서 개인별로 3차 면접까지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채용 전형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굉장히 또 특이한 점 여러분께서 레주메와 커버레터라는 것이 익숙치 않으실 분들이 있는데 간략하게 레주메는 이력서 그리고 커버레터는 자기소개서라고 이해를 쉽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입력 사항을 보시면요. 레주메에서는 직무, 그리고 자격 요건, 그리고 우대 조건이 적혀 있을 시 그 내용들을 토대로 이력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학력 위주로 적으시면 되고요. 최신 어떤 정보 위주로 그 위에 차등으로 그 예전 것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주메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커버레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길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64,000자면 그 이전의 어떤 분량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의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격, 우대 요건 그런 것들의 위주로 본인의 역할을 간략하게 기록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경력이 혹시나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예 삭제를 하시거나 아니면 최대한 이 직무에 맞도록 유사하게 어떤 가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이 단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구글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실제 직무에서 사용하는 단어들 위주로 적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외국계 기업이라서 그런지 정말 1차 서류 전형부터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뭐 여기 그렇습니다. 온라인 테스트도 좀 뭔가 저희한테는 생소한 것도 있고요. 근데 먼저 지원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유양식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인사 담당자 눈에 딱 띄는 그런 지원서 작성법 먼저 알려주시죠. 예, 자유양식이고 최대 6만 4천 자까지 그리고 파일을 5개까지 첨부할 수 있는데 네네. 평가자 입장에서는 한 장 이상 보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장으로 일단 작성한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예. 제가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구조를 추천하는 구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처음에는 앞부분에는 지원 동기를 먼저 써주시고 그다음에 내가 여기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역량을 뒤에 써주시고 예. 마지막에 내가 그래서 입사 후에 어떻게 할 거야라는 것을 이 구조로 말씀을 주시면 좋은데요. 지원 동기 부분은 내가 왜 이 회사에 지원했는데 내가 왜 이 직무에 지원했는데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업과 직무 분석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쓰는 그 내가 왜 지원하는데 이 얘기는 그냥 감성에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직무 분석이 철저히 된 상태에서의 지원 동기를 쓰시고요. 나의 역량을 이제 그 다음에 써주시는데 나의 역량은 내가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어라는 것을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 증거는 나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 요 두 가지로 풀어나가 주시면 좋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Peak Performance Factors. 이게 P&G에서 말하는 인재상이에요. Peak. 예, Peak Performance Factors. 예, 요 인재상에 맞춰서 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드릴 거고요. 입사 후 계획에 대해서는 나의 소망이 아닌 내가 앞으로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데라는 기여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바로 해줘봐요. Peak Performance Factors. performance. 이 알바로 할 때 정말 아니, 사람을 너무 정말 불렸네. 바로 이어서 이렇게 시키면 어떡합니까? 예, performance. 예, 저는 식문지 발음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그 나의 역량을 보일 때는 내 장점이 어떤 건지 그 증거를 내놓지 않으면 그렇죠. 특히 외국계 회사는 그렇잖아요. 직무 역량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뜬구름 고지식, 잠소리 안 좋아하고. 그렇죠. 고지식할 정도로 어. 인재상, 직무 역량 여기에 관련된 경험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되게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 다른 얘기 차치하고 너 뭐 잘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그렇죠. 거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또 P&G는 독특한 게 뭐냐면 그 지원서만 되는 게 아니고요. 90분짜리 온라인 테스트를 또 해야 된다 그래요.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그 우선 제가 P&G의 인사팀 채용을 슈미트? 담당하시는 분한테 예. 아니요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제가 죄송합니다. 어제 접수된 덴마크 여성 지원자 그 안드레이 플래식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워주세요. 예, 제가 플래식이- 지원했고요. 같은 분이었어요? 제가 지원하고 제가 시험을 봤어요. 정말? 예, 시험을 직접 다 보고 그냥 본 거예요? 예, 그냥 근데 들어가서 그게 봤어요. 이름 가명으로 써도 예. 그 사람이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려서 한 거예요? 그런데 되더라고요. 어. 예, 그건 충분히 예. 그러니까 아이디를 넣는 그 라인이 없어요. 아, 주민번호 정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넣을 수 있고요. 넣어서. 그러니까 제가-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확인한 그게 아니고 예, 그래서 오. 제가 그냥 가상의 인물입니까? 예, 덴마크 제 학생 중에 한 명이었었는데 그렇군요. 덴마크 여학생이었는데요. 음. 예, 그 친구 이름으로 들어가서 시험을 붙었어요? 봤어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근데 나왔죠. 제가 뭐 만점으로 붙을 것 같아요. 이야. 아무래도 이거 만점으로 안 붙으면 무슨 일이야 이게 또? 제가 예. 이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어떤 시험을 도대체 보는 거야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들어가서 시험을 봤는데요. 네. 네. 일단 그 정확한 용어는 그 온라인 어세스먼트 센터라고 해서 인적성과 모양새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성 검사 성격의 것이 하나 있고요. 이거 한국말로는 성격 검사라고도 하고 인성 검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리즈닝 스크린이라고 해서 이게 도형 추리 문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두 가지로 하는데요. 이 목적은 기업에서 원하는 거하고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 경험이 잘 매치가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하는 시험인데요. 첫 번째 인성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정확한 용어는 Peak Performance Assessment. 네. 다시 한번 발음하지 마세요. Peak Performance Assessment인데요. 퍼포먼스라고요. P&G에서 일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이슈에 대한 것을 던져주고 네 생각은 어때라는 것을 많이 묻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리즈닝 스크린이라고 해서 도형 추리 문제
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문제예요. 그렇군요. 네, 이 온라인 테스트가 90분짜리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문항수가 많은가요? 요거 제가 세봤어요. 다 세봤어요. 네. 다 몇 세봤는데 예, 중요하신 분이야. 인성검사 성격의 것은 85문제더라고요. 예. 85 그리고 문제. 도형 추리 문제는 15문제예요. 그 처음에 들어가면은 이제 바로 지금 시험 볼 거니 아니면 이메일로 받아서 다음에 볼 거니라고 묻는데요. 저는 바로 받고요. 이게 영어로 볼 수도 있고 한국어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한국어로 선택했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해서 영어를 눌러버렸어요. 그래서 고생 엄청 했습니다. 영어로 시험 보느라고. 그리고 소요 시간은 보통 50...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영어 잘한다고? 이거 아닙니다. 힘들었습니다. 영어가 고생했어요. 그리고 소요 시간은 50분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50분은 아니고요. 인성검사는 약 20분 정도면 되고 도형 추리는 부여된 시간은 한 37분 30초 정도 돼요. 뭐냐면 그래요? 각 문제당 2분 30초가 부여가 돼요. 이거를 15문제로 다 계산을 해보니까 37분 30초 정도 되는데 다 시간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30분 정도면 풀겠더라라는 거고요. 인성검사에 대해서 제가 또 자세히 또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그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멀티플 초이스 형태가 있는데요. 상황 판단에 대한 질문이 7개예요. 7개인데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 만약 당신이 팀으로 일하게 된다면 다음 중 어느 사람과 일하고 싶으세요? 1번 강점 있는 사람, 2번 전문성 있는 사람, 3번 협력을 잘하는 사람, 4번 지시에 순응하는 사람, 5번 나하고 잘 맞아 떨어지는 사람. 어느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런 류의 유형이 뭘로 했어요? 저요? 저는 강점 있는 나와 다른 강점 있는 사람으로 선택을 나와 했습니다. 다른 강점 있는 사람.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솔직하게 답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경험을 묻는 게 14개 정도 있습니다. 예. 경험을 그건 묻는 어떤 게.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질문의 시작을 영어로 in the past 또는 how often 이런 식으로 질문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경험을 네. 묻는 거예요. 과거에 네가 어허. 어떻게 했니라는 것을 묻고 있는데 예. 샘플 질문으로 과거에 팀으로서 같이 일했을 때 얼마나 네가 리더 역할을 많이 해봤니? 1번 한 번, 2번 두세 번, 3번 뭐 몇 번 이런 식으로 없다는 없어요? 없다는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레이팅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64문제. 이거 하는데 지겨워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 나는 일간 뉴스를 매일마다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즐겁게 보고 듣고 있습니다. 매우 그렇다. 가끔 그렇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뭐 이 정도로 이제 레이팅을 하는 거죠. 이런 게 64문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요게 이제 인성검사의 성격의 64문제. 이거고요. 총 21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리즈닝 스크린이라고 해서 도형 추리 문제가 있는데요. 이건 뒤에 이제 임송화 강사님이 또 한번 설명을 주시겠지만 우측 상단에 시계가 표시되어 있어서 각 문제당 2분 30초가 딱 주어지고 거기에 시계가 딱딱딱딱딱 그건 돌아갑니다. 점수가 있겠네. 그렇죠? 예. 답이 있는 그리고 점수가 있죠. 그리고 요거는 되돌아갈 수 없으니까 신중하게. 그러게요. 잘못 하고. 누르면 끝이죠. 예, 끝입니다.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거 만점 받았을 그렇군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PNG 인적성 검사 저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봐야 됩니다. 어떤 네. 스타일인지 저희 임송아 쌤이 또 하나하나 짚어주실 걸 믿는데 어려운 문제 내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또 바보 되면 안 되니까요. 함께 보시죠. 네, 태성쌤께서 아마 100점을 예상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리적 추리를 보시면 될 텐데요.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계가 있습니다. 이 기계는 분당 100개의 유닛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한 24개의 유닛이 한 상자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기계가 1시간 동안 몇 상자를 채울 수 있을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산 문제일 수 있을 텐데요. 이 중에서 정답은 무엇인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상자를 채우는 것이지 몇 개 유닛을 생산할지가 아니라는 점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굉장히 이건 뭐 고민 예전에 기찬 쌤하고 풀던 문제랑은 뭐 맞아요. CJ 거 그리고 예. 뭐 아주 이거는 뭐 워밍업이겠죠. 예, 이건 뭐 바로 답이 나옵니다. 네. 뭡니까? B 아닙니까? B. B요? 6,000개인데 6,000개를 24로 나눴을 때 250상자. 뭐 아니겠습니까 이거? 대단합니다. 아닙니까? 예, 대단한 추리력. 저 바보 아니에요. 예, 훌륭합니다. 예. 수준이 거의 뭐 지금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선행학습을 열심히 하느라고 밤을 새우고 있는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신재환 그러니까요. 학생한테 제가 이걸 내봤더니 맞추더라고요. 그래요? 아. 초등학생한테. 못 풀면 안 됐었네요. 그러니까요. 예. 예, 맞췄는데 뭐 맞습니다. 분당 100개의 유닛을 생산하기 때문에
1시간에는 60분이잖아요. 60 곱하면 되는 거고 1시간 동안에 6,000개 생산하는 거고 그리고 1시간 동안 몇 상자를 생산하느냐? 상자당 24개 유닛이 들어가니까 24로 나누면 되죠. 그럼 이건 250딱 기본 나옵니다. 수리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인 수리입니다. 이 외국계 기업에서 보는 직무 능력 시험들이 대부분 이제 숫자적인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너무 쉬운데요. 예, 한 중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렇군. 이건 기본적인 거. 정말 기본적이지만 예. 이거를 못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학을 너무 잘해서 그래요. 그래요. 이건 예. 수학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인- 이거 외국에 실제 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보라고 하면 헷갈릴 어려워해요. 수도 있구나. 예. 아 그렇군요. 어쨌든 저희는 바보는 아니었어요. 네. 참 다음 질문도 딱 이 수준이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풀어야 돼요. 네. 그죠? 예. 또 다른 문제 주시죠. 네, 이번 문제는 어떻게 보면 아까보단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논리 기반 추리 문제입니다. 까다롭다기보단 좀 이 문제가 약간 복잡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권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매니저가 직원들을 감독할 때 그 매니저에게는 직책에 따라서 여러 가지 권리가 주어지는데 그것을 직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직권을 가진 매니저는 그 직권 때문에 부하 직원에게 명령을 내릴 권리가 생기는데요. 이것은 직위와 연결된 것이지 개인의 성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그 자리를 사퇴하면 거기에 대한 직권은 사라지고 다른 새 매니저에게 이 직권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질문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A부터 보자면요. 직권이 매니저의 개인 성품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는 개별 사례들이 있다. B. 직원을 감독하는 모든 매니저들은 직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 C. 어느 개인에게 더 이상 직권이 없다면 그 매니저는 최근 직원을 감독할 책임이 매니저급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다. 그리고 D. 직원의 권리를 가진 개인으로서 직원 감독의 책임이 있는 매니저 직책에 재직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약간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네, 정답 무엇인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윤정 저는 옆에서 되게 곤란해하네요. 표정이. 예. 네, 열심히 것 한번 같아요.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저는 C. C. 네. 1번 뭐 A는 개인 성품과 관련이 없다고 여기서 언급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직원을 감독하는 모든 매니저가 아니라 매니저의 직책에 따라 다르다고 했었고 그래서 C라고 생각을 했죠. 예. 어떤 겁니까? 왜 안 풀고 넘어가시려고 그럽니까? 김승재 아나운서는? 네, 맞아요. 아,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예, 그래요? 묻혀서 가려고 이걸 그러지 이제 마세요. 전문 용어로 아, 내 일본 풀었으니까. 예, 전문 용어로 묻어가기라고 이렇게. 예, 아, 되게 민망하게 하시네 네. 또. 예. 굉장히 어렵죠. 이런 네. 것들이 그 시험 시간에 그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들이에요. 이게 예. 굉장히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요거를 한번 보시죠. 키워드 2개만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우선은 키워드 2개 잡으라고 하면 하나는 직권이고요. 예. 하나는 매니저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직권과 매니저라는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네. 매니저라는 관점에서 보면 매니저 중에서 직위와 직책에 따라서 직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죠? 그리고 직권이라는 관점, 이 관점에서 한번 보면 직권이 있는 사람 중에는요, 매니저인 사람도 있고 매니저가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예, 그러네요. 매니저가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요 2가지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 나가시면 되는데, 이런 논리 문제는 일단 틀린 거 지우기로 하시면은 좀 더 쉽게 나올 거예요. 1번은 A번은 분명히 틀리죠. 네. 아예 명시를 해놨잖아요. 글만 읽어도 돼요. 그런데 분명히 A라고 답하는 사람 있습니다. 글만이라도 제대로 읽으시고요. B번 모든 매니저들이 직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 아까 아니라고 했죠. 매니저 관점에서는 직권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죠. 그럼 다시 이제- 얘기해서 매니저가 아닌 사람도 예. 직권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D도 제껴지는 것 같고요. 그죠? C번 한번 보죠. 네. 직권이 없는 매니저인데 음. 지금 직원 감독 그 직권이 없다면 최근 직원을 감독할 책임의 매니저급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다. 이 사람은 원래 직권이 없는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틀린 얘기죠. 틀린 거. 그럼 그럼 D가 D예요? 맞는 거예요? D번 같은 경우에는 직권이 있는 사람인데요. 직권 권리가 있는 사람인데 이 매니저 직책에 재직하지 않는 경우도 아하. 종종 있다라고 있다. 했잖아요. 다 매니저가 아니라고 했었죠. 그쵸. 맞아요. 이게
어렵지만 맞아. 좀 이제 팁 헷갈리죠. 원래는 논리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네. 이렇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문제가 있으면 음. 이렇게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말하지 않고 종종 가끔 이런 얘기를 이런, 하는 것들이 답이 될 가능성이 좀 큰 사실 편입니다. 아까 그랬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윤정 아나운서 차려서 제가 안 봤어요 이거를. 예, 안 봤고 물어볼 때 몰랐는데 지금 딱 봤더니만 예, 근데 틀렸네.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 예. D가 맞네. 근데 말이 D가 되게 답입니다. 네. 되게 어렵네요.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 진짜 집중하지 헷갈려요. 않으면 네. 한 순간에서 헷갈릴 수 있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어떻게 한국인들한테 좀 쉽지 않은 여성들에게 쉽지 않은 부분이 될 수 있을 텐데 도형 추리 문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볼 문제가 바로 도형 추리인데요. 이게 어떻게 처음 보시면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유형들이 굉장히 방송 중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맨 왼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도형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규칙을 찾아서 푸시는 문제입니다. 이 A, B, C, D 이 중에 다음 중에서 저 물음표에 들어갈 도형은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만하세요. 빨리. 저- 자, 본인. 저 이. 아, 이. 이요? 아, 내가 먼저 맞추는 거 아니에요? 전 바로 2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네. 훌륭하네요. 그리고 저는 접근을 숫자로 갔습니다. 저도요. 3, 3, 4, 5, 5, 6, 5, 6, 7. 7, 4, 4, 5, 5, 6입니다. 색깔이 D와 비슷한데 E가 더 많네요. 보니까. 아 그렇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 훌륭합니다. 네. 예, 이거는 뭐 레벨 중하 수준의 문제고요. 그 얘기할 줄 알았어요. 제가 올 때는 예. 전반적으로 이거보다는 살짝 높게 나오기도 합니다. 요거도 그러니까요. 분명히 나와요. 요 정도 수준도. 근데 잘 맞추셨어요. 정답이 보면 요게 두 가지 룰이 적용이 돼서 변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모양이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꼭지점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4, 5, 6 그러니까 맞아요. 오각형이 들어갈 자리이고요. 색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진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게 바로 2가 되겠죠. 그리고 솔직히 이건 색깔로만 봐도 B하고 E만 남고 네. 그런 식으로 찾으면 훨씬 더 A, C, D를 제낄 수 있으니까 네. 예.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예. 때는 그 다시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저번에 기찬 쌤 나와서 그 CJ 거 한 거라고 예. 뭐 정말 천양지찬 예. 그게 서울대였다면 이건 제가 볼 때 뭐 저기 예. 어떤 지방에 있는 예. 예. 유명하지 않은 그렇죠. 대학교. 여기가 그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 특히 수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좀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어떤 경쟁력이 안 된다라고 저희가 봐야 될지. 그렇죠. 예. 국내 기업보다는 여기서 떨어뜨리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러니까요. 면접을 조금 더 많이 보고 면접에서 직접 보고 직접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예. 이거 맞췄다고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큰 비중이 아니라고 하셨고 이제부터 면접 얘기해봐야 될 텐데 시간이 많지 않아 저희가 한 3, 4분으로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예. 면접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아, 면접은 일단 그 레주메하고 커버레터를 굉장히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인사팀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면접 이 레주메하고 커버레터 가지고 이거 가지고 면접 본다 우리는 실제 외국계 기업들이 정말 철저하게 이걸 바탕으로 면접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전에 제출 서류를 10번 이상 읽고 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 BBSI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행동 기반으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BBS가 뭐예요 이게? behavioral based. 그러니까 행동 기반으로 그리고?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structured 인터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나 열심히 하겠다라고 떼쓰지 마시고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내 행동, 과거의 행동을 기반으로 얘기를 펼쳐나가 주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외국계 기업은요. 고지식할 정도로 인재상과 직무 역량을 철저하게 따라서 그것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인재상이 Peak Performance Factor라는 게 Factors. 있습니다. 여기를 철저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2차 면접 같은 경우에도 직무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좀 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 채용 공고, 잡 디스크립션을 보면 답이 대부분 나와 있어요. 네. 이것도 여기 마찬가지네요.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채용 공고를 보시면 CJ만큼 돼요. 자세히 나와 있습니까? 거기보다 더 자세히 나오고 그래요? 있습니다. 굉장히 외국계 기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IT, 세일즈 여기에 퀄리피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필요한 직무 역량을 굉장히 자세히 서술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키워드 뽑아가지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1, 2차 면접 모두 레주메랑 커버레터를 바탕으로 하는 건데 예. 그렇다면 2차 면접은 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예. 다를까요? 2차 조금 더, 면접은 네, 이제 구체적으로. 직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잡 디스크립션에서 퀄리피케이션, 직무에 대한 퀄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들어가라. 우리가 1차에서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예. 직무 실무에서 쓰여지는 뭐 용어가 나온다든가 그렇죠. 그런 거를
체크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아까 잡 디스크립션에 나와 있어요. 그것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하, 예. 그런 것도 예, 그런 것들을 어. 뽑아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16일 일요일 마감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글로벌 기업 P&G 공채식 뽑았는데요. 끝으로 태성 쌤께서 합격 키워드 꼽아주시죠. 예, 그 발음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Peak Performance Factor. 자, 네, Peak Performance Factors. 예, 다시 한번 여기에 큐. Peak Performance Factors. 예. 예, 여기에 5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영어 공부하는 리더십, 것 같아요. 예, 네네. 예, 리더십과 창의 혁신, 효율성, 실행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요거 분명히 중요하게 자세히 보셔야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BBSI, Behavioral Based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네. 내가 역량이 있다는 것을 나의 행동 그리고 경험 이걸 가지고 경험 근거로 제시해야지만 믿어줍니다. 떼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답변을 구조하십시오. 두 가지식으로 얘기하고 내 그때 백그라운드는 어땠어? 그리고 나는 어떻게 액션을 했어? 그래서 리절트는 어땠어? 요 구조로 얘기를 면접을 해 나가시면은 면접관들이 굉장히 이뻐해 주실 겁니다. 진실되게. 진실되게 하셔야죠. 뭐 그거는 국내 기업이나 해외 기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볼 때 오늘 P&G를 본 결과 굉장히 좀 진실돼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또 그 외국인들은 되게 그 허세 부리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이 사람의 팩트, 예. 정말 뭘 가지고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을 잘 파헤치셔서 너무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하지 마시고 또 영어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어로 자소를 써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레주메를 뜬구름 잡는 거 써야죠. 할 수도 없어요. 이게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오늘 태성쌤께서 알려주신 P&G 합격 키워드 꼭 참고하셔서 한번 더 읽어주세요. 예. 네, Peak Performance Factors와 또 Behavior Based Structure Interview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합격 키워드로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김태성 강사님 그리고 커리어 칼리지 임소환 강사님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